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희망 한 스푼. 딱 한 스푼을 얻는 모습인데요. 보겠습니다. 이제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낙관론이 고개를 슬며시 들었습니다. 사실 이날 경제 지표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거의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붕괴 수치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은에서 공개한 5월의 뉴욕 제조업 지수인데 기준선이 0입니다. 그 위로 플러스가 나오면 경기 확장, 그 아래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마이너스도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마이너스 31.8. 예상이 마이너스 5였으니까 정말 충격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주문도 마이너스 50대가 나왔고요. 출하지수는 마이너스 16대가 나왔습니다.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는가? 를 자극할 만한 내용이었는데 시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경기보다 지금 중요한 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옐런 재무부 장관이 주말 동안 협상에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 밤에 이제 현지 시간 16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맥카시 하원 의장이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그 G7 정상회담을 못 갈 거라고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면 순방 일정 미룰 수도 있다고 스며시 예전에 언지를 줬었는데요. 근데 이걸 그냥 예정대로 갈 것이라고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17일에 일본 방문을 하겠다라고 일단 의지를 표력을 했는데 이거 봤을 때 어떠한 진전이 있어서 괜찮아서 이 해외 순방을 가도 되겠구나.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였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협상 낙관적이라고 딱 이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아니라고 딱 선긋기는 했거든요. 그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약간 그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표현을 했지만 희망 딱 한 스푼만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늘 밤에 회동을 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없다 그러면 시장은 또 다시 실망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밤 미증시는 그 희망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을 시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일단 나스닥 지수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0.66%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좀 시장에 힘을 더했던 한 가지 추가적인 요인은 지역은행의 우려감 불식이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지역은행 ETF가 3% 급반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JP모건에서 4월 연체율을 공개했습니다. 연체율이 이번에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웨스트나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가 이끄는 헤지펀드에서 이런 지역은행들을 사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지역은행의 우려감이 일단은 마무리되는 건가? 지금 그 우려감, 불확실성에 리스크 베팅, 리스크 테이킹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일종의 이런 관점으로 관련 주식들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히트맵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물이 조금 우세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몇몇 섹터에 좀 상승권이 집중돼 있는 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메타 정도 빅테크에서는 상승세를 씌워냈고요. 그 밖에 이쪽이요. 반도체 쪽입니다. 대형 반도체 쪽, 반도체 장비 쪽 굉장히 강했고 잠시 후에 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등의 인프라 쪽도 좀 양호한 흐름, 제너럴 일렉트릭이 급등을 했었고요. 여기에는 잘 안 보이는데 소재단도 강했습니다. 업종 등장률로 봤을 때 소재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휘어냈습니다. 몇몇 종목이 또 급등을 했는데 엘버말, 리튬 테마로 알고 계실 겁니다. 간밤 4% 급등했는데 베어드에서 성장이 강력하다고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리튬 광산 매장량도 풍부하고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걸 감안하면 엘버말 지금 살만하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뉴몬트라는 광산업체도 2.5%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호주의 광산업체 지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좀 큽니다. 광업 사상의 최대 인수 금액인 23조 원대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광산이나 이런 광물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지금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금융 섹터의 강세의 흐름을 보였고요. 좀 많이 빠진 거는 유틸리티 섹터하고 필수 소비 섹터인데 사실 앞서서 이제 제조업 지수가 무너졌다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 제조업 지수가 무너지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컸다 그러면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올랐어야 맞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경기에 아직은 개의치 않는구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더 큰 시장의 이슈라는 점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의 마이너스 통장 규모를 더 늘린다. 여기에 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권 이슈라서 이게 좀 잡음 없이 합의가 될 수 있을까는 아직은 좀 물음표입니다. 지켜보셔야겠고요. 이날 미증시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한 종목, 섹터 하나만 꼽자면 반도체일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날이라고 주제를 잡아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7%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날 미 증시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필수 소비재, 먹는 거. 그걸 제외하면요. 눈에 띄는 게 반도체 장비에서 52주 신고가가 나왔다는 게 정말 의외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현상인데요. 일단 52주 신고가를 달렸던 종목이 램리서치, 간밤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식각장비 업체인데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시티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레포트 내용 여기에 쭉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주가의 등락률 보시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탑 기업 마이크론이 무려 6%나 급등했습니다. 인수합병 이슈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키옥시아하고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논의가 가속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잘 좀 추진이 안 됐었는데 이제 곧 합병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웨스턴 디지털이 11% 급등을 했고요. 벤티지 마켓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이제 2030년까지 연평균 8.8%, 1년에 적어도 8.8% 정도씩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버티기 힘든 기업들은 인수합병이 되고 어느 정도 이 치킨 게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회복세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관점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단도 같이 급등을 했고요. 램리서치, KLA 같은 장비단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티그룹에서 레포트를 좀 반감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아주 우호적인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지금 반도체 주식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데 당분간 하락세는 더 이어질 거라는 게 사실은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자세히 봤더니 이런 내용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성장에 따라서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회복세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AI라는 이 재료에 좀 주목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AI 개발 테마는 워낙 이제 단기간에 한 2달 급등을 했었죠. 여기는 다소 쉬어갔는데 반도체 쪽이 특히 강했고 AI 소프트웨어 쪽에 급등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AI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AI 시장 자체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건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적용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2022년 1,420억 달러에서 2030년이 되면 1조 8,500억 달러로 늘어날 거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37.8%로 관측이 되는데요. 그 안에서 AI용 반도체 시장만 따로 보면 규모는 조금 다르지만 2020년에 340억 달러에서 2025년 되면 7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같은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AI가 새롭게 등장한 그런 재료는 아니죠. 1950년대에 생겨난 이론인데 그동안 AI를 뒷받침할 만한 하드웨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전에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좀 달라졌죠. 이 PC에 많이 적용됐었던 연산 반도체인 CPU는 사실 AI 쪽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후에 아주 단순 계산이지만 단순 계산을 병합으로 빠르게 하는 GPU 같은 경우에는 AI 모델에 조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부터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딱 그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메모리보다 사실 반도체 쪽은 여전히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저장 반도체보다 연산 반도체가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긴 합니다. 보시면 이 위쪽의 라인이 메모리 반도체 비중인데 이쪽은 계속 이제 떨어질 거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빨간 막대가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앞으로 확 커질 분야가 시스템 반도체라는 부분.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또 시스템 반도체에 박차를 가는 모습도 이와 무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력 반도체가 바뀔 때마다 주도주가 변화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PC 시대의 연산 반도체 하면 대표적으로 CPU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코인 채굴하면서 게임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GPU가 또 AI 반도체 쪽으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도 부족하다. 앞으로는 NPU라는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가 등장해서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도 적잖게 등장을 합니다. 이쪽에서 주도주가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는 그 일부의 논리도 있는데요. 일정상 보면 하반기에는 ARM, ARM이라는 그 기업이 나스닥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주목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국내에서 NPU 쪽은 퓨리오사의 AI, 사피온, 리벨리온 등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NPU의 성장이 어떤 경로로 드러나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변화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정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AI 전반적으로 파생지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AI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워낙 많습니다. 광고나 금융권 등등도 적용이 가능하죠. 하드웨어에 적용을 하면 이게 자율주행으로 나오고 로봇 쪽, 자동화, 공장 이쪽도 되겠죠. 관련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공장 우리나라 용인 클러스터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연관돼 있는 몇몇 기업들도 있습니다. 솔루션 쪽, 메타버스, 헬스케어 쪽도 최근 들어서 AI 접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의 아이디어 조금 더 확장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이고요. 장 막판에 그래도 낙폭을 꽤 많이 줄이면서 코스닥 지수도 마무리가 됐고 코스피는 이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막판 뒷심이 좋았을까? 사실 그 비밀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 1% 넘게 강세 마감이 됐고요. 홍콩 항성 지수도 1.7% 이상의 강세입니다. 사실 중국권도 오전장에서 약세였는데 오후 들어서 확 급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게 마감이 됐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1시간 더 늦게 폐장을 했다면, 장을 마쳤더라면 상승폭이 조금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하방 압력을 가했던 요인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지연 이슈, 국내에서 CFD발 투심 악화 이슈, 수급이 계속 이제 꼬여 있기는 한데 그 장중에 중국 쪽의 증시 상승 전환하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 안에서도 보험, 은행, 증권 등의 금융주가 급반등하는 모습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인민은행에서 MLF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약간은 금리 인하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인하 기대감을 충족시키진 못했습니다만 이어서 공개했었던 유동성 공급 1250위엔 정도 유동성을 풀겠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중국 금융권은 성장 중심의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정부에서 중국의 이 금융주 쪽에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역시 부양 쪽에 여전히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의 코멘트입니다. 앞으로는 미국 경기보다는 중국 경기 회복이나 중국의 모멘텀 강화에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코멘트였죠. 오늘 발표 예정인 이 지표가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시장도 오후장 들어서 중국
중국과 커플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중국 4월 소매 판매, 광공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민은행이나 중국 금융당국 쪽에서 코멘트가 더 중요하겠죠. 최근 들어서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특히 이제 이번 달 1일부터 10일 월 평균 수출 금액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대중국 쪽의 수출 데이터가 약간은 변화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략 제시를 대신증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다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 중국 경기 회복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섹터를 추려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7, 8월 고점까지 본다면 섹터로 반도체, 자동차, 화학, 조선 등 시클리컬 쪽에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그런 코멘트였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린 다음 우리 시장의 주도주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올해는 최악의 실적, 그러나 내년에 최고의 실적을 나타낼 종목과 sek터를 찾는 작업, 이 힌트가 좀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레포트였고요. 그 업종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이 조선이고 IT 하드웨어와 철강 섹터가 후보군입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크게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나증권에선 보고 있고요. 다음이 롯데케미칼, 그 다음이 반도체 장비 쪽인 원익 IPS, 그리고 그 후순위로 몇몇 기업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관전 포인트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종목들 미국과 우리나라 체크해드리고 있죠. 시장의 결과 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52주 신고가 종목들 금호타이어, 코스맥스, 넥센타이어 등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타이어, 화장품, 자동차 부품이 거의 배치가 돼 있고요. 코스닥 신고가 종목 52주는 JYP 엔터. 역시나 엔터주 돈 잘 벌고 있죠. 어제 장 마치고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그 앞서 공개한 3사가 잘 나왔으니 JYP 엔터도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고요. 서프라이즈율로 봤을 때는 55% 생각보다 더 좋았고 이익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사실은 JYP 재팬 쪽의 매출이 좋았습니다. 사실 이 재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니주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다. 그러면 지금 아직 그 콘서트를 열지 않은 소속 아티스트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더 실적이 다음에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논리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엔터 4사들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별로 하이브, JYP, SM, YG엔터 순으로 기입을 해봤는데요. 이익을 봤을 때는 순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키 맞추기가 혹시나 나온다면 투자의 아이디어로 여기 YG엔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에서 연이은 호실적이 나옵니다. 이 조각조각 나 있는 데이터 정리하느라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등락률은 시간 외거래에서 이제 등락률입니다. 서현 이화 쪽도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 쪽에 생산 증가 영향을 받았는데 매출 비중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쪽의 매출 비중이 88%를 차지하는데 이게 단점이자 또 장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원전공, SL, SJM 홀딩스, 인팩 등 관련 부품 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완성차와는 좀 다르게 부품 기업들이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낼 때는 사실은 이제 완성차에서 가격 다운 압박을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품주에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이 점은 출연자들에게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해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